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연료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분해해서 수소도 만들고 플라스틱 같은 기술을 할 수 있지만 안 안 돼, 하죠. 안 돼.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네. 현대판 에밀레종이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요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그냥 플라스틱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배에 있는 거예요. 지방산입니다. 여러분의 뱃살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 거예요. 어쩐지 겹겹이 쌓여 있어. 석유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기물, 살아있는 생물이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카본과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유기물이고, 그리고 또 이게 폐기물의 관점에서 보면 가연성 폐기물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기술은 유기물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연료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분해해서 수소도 만들고 플라스틱 같은 기술을 할 수 있지만 안 안 돼, 하죠. 안 돼.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물이 많잖아요. 네. 효율이 떨어져요, 어차피. 아, 그래서 다행이다. 네. 아, 다행이다. 현대판 에밀레종이래. 그러니까 되긴 되지만 저희는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플라스틱은 좀 효율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중에서도 에너지를 열을 줘서, 열이 기본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열입니다. 이게 온도와 산소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요즘 열분해예요. 네. 열분해와 소각과 가스와의 차이. 소각은 여러분이 다 싫어하시죠? 네, 그냥 그럼, 태워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소각열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려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태울 때 나오는 열을 네. 쓴다. 사실은 목욕탕을 많이 하세요. 시골에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목욕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활용의 한 방법이에요. 열분해는 온도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고 산소를 넣으면 안 돼요. 산소를 넣는 순간 연소가 돼버리니까 네. 저희의 열분해의 목표는 석유로 돌리는 거, 예, 액체유를 만드는 거라서 산소를 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각이 있어요. 그냥 태우는 건데 태울 때 온도를 약간 중간 정도 온도, 그리고 산소는 충분히 넣어줘요. 그 당량비라고 하는데 카본하고 수소에 맞춰서 O2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보다 더 많이 넣어서 최대한 잘 태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가스화라는 게 있어요. 가스화라 하면 온도는 소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분 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카본하고 수소를 다 깬다. 기체로 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은 그나마 자기를 태워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자기가 에너지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가스라고, 합성가스라고 해서 수소와 CO 이거를 만듭니다. 그럼 요즘 핫한 수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네. 수소 쫙 붙어 있잖아요. 저걸 다 깨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폐플라스틱은 사실 제대로만 쓰면 맞아요. 아까 보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냥 태우기만 해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근데 애긴 이게 해요. 많은 돈과 많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스키장? 스키 아니에요? 옥상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실은 핵심은 소각로예요. 소각로는 걱정이 되니까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걸 해요. 뭔가 엄청난 그 베네핏을 주는. 소각로 지으면은 막 반대하고 막 맞아요, 나를 맞아요. 하니까 네. 야 스키장 지어줄게. 예, 사실 가장 무서운 게 환경에선 민원이거든요. 어떤 기술이라도 일단 감정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거죠. 실제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정말 사진이에요. 우와.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예쁘죠. 우와. 딴 데도 이걸 했어요. 똑같은 덴마크에 이게 로스킬데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당처럼, 그리고 옆에는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라고, 이거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관광 명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회전 레스토랑 이런 거 만드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열분해예요. 열분해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가지고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저렇게 기름이 나와요. 열분해 오일. 근데 이 오일이 막 납사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배중립탑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고, 생활 폐기물 RDF는 플라스틱만 분류한 게 아니라 생활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연료를 만든 걸 가지고 분해를 하면 또 저렇게 가운데 그림처럼 열분해 오일이 나와요. 이게 유기물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바이오매스도 다 됩니다. 이렇게 열분해는 살펴보시면 대부분 회분식이에요. 그래서 회분식은 밥솥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뭘 넣어놓고 문 잠그고
이렇게 반응을 시켜요. 기술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연속식이 돼야 그 화학적으로 보면 CSTR 반응기 연속식으로 계속 넣고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연구를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융염이라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반짝반짝하는 반응기는 똑같이 바이오매스 열분의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스화를 살펴봐야 돼요. 이런 가스라이팅. 재밌는 것이 가스라이팅. 있습니다. 예, 가스라이팅 네. 아시죠? 네. 네, 다른 사람을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끌고 가는 그 가스라이팅이 가스 등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한 100년 전쯤에 아 이게 진짜로? 진짜로 이 영화가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아. 가스등을 가지고 그 주인공 여자분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 불이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 남편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와. 네. 근데 이 가스등이 예전에 연구소랑 썼는데 석탄을 가스화를 해서 불을 켰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엔 가스등이면 메탄가스 가져다 할 것 같지만 네. 네. 원래 그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스라이팅이 나왔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 뭐지? 아파르테이트 남아공. 네, 맞습니다. 아. 네.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과 가스화는 관련이 있어요. 네. 인종차별이 심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아공에 석유를 못 들어가게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 우리 석탄 많아. 그거 갖고 석유 만들어 쓸게. 근데 그 방법이 가스화였어요. H2랑 CO를 만든 후에 나중에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석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스화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상용화도 많이 해보고 이런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그래서 이 쌀솔이라는 국영기업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곳이 국영기업이고 석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와. 아까 그 구조식 C하고 H 생각해 보시면 H2랑 CO를 잘 이렇게 해서 붙이면 피쇼트롭이라는 반응이 또 있어요. 비율 조절해서 만들면 석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 나오면은 산유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많은 기술이고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네. 신기해요. 네, 이게 가스화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연구될까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 연구비를 막 투입할까요? 석유 가격이 치솟을 때. 네, 석유 파동 날 때.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그 연구비가 좀 많아지고 연구들이 대부분 석유가 이제 고갈됐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이렇게 수소가 높게 나와요. 네, 수소랑 CO가 위에 보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아까 가스화를 할 때 그 공기를 넣으면 질소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순산소를 넣어서 가스화를 또 해요. 새로운 연구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네. 플라스틱 가지고 그래핀 만들 거야. 이렇게 전기 샥을 아주 강하게 하면은 그래서 프레시 줄 히팅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면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 바퀴벌레 다리 가지고도 만드셨어요. 바퀴벌레 다리를 비롯한 저런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그래핀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서 상용화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 수는 있다. 카본만 남기고 수소를 잘만 잘라낼 수만 있으면 수소도 만들고 카본으로 그래핀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사실 플라스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단계에서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가공 단계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많이 쓰고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늘어나고 플라스틱을 안 쓰고 이 문명이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서 더 많은 물건을 원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카본 뉴트럴이라고 해서 탄소를 실제로 배출하지만 그만큼 없애서 제로와 같은 상태로 만들겠다. 꼭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겠다. 탄소도 사실은 저희가 숨 쉴 때마다 나오는 폐기물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움직이기만 하면 폐기물이 우수수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저는 돈을 많이 번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제 성장은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경제 성장의 정의거든요. 그게 현재로서는 폐기물도 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 책에서 보면 자본주의 특징은 일단 공급 과잉이에요. 일단 많이 만들고 누가 사든 안 사든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아,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고 세일하고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마일드하게 그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행이에요.
여러분들을 유행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계속 공급과잉을 해결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식민지를 만들었죠. 식민지를 만들어서 공급과잉을 해결했고 독일이 나 이 산업혁명을 했는데 이거 공급과잉 해결을 못해? 이러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자본주의 특징이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죠.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지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 얘긴데 이 말을 자본주의나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니네가 수요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너네 수요를 발생시켜줄게 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무조건 우린 만든다. 네. 너네는 그때 이후에 판단해라. 네. 사든 말든. 저희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고요. 인류 발달하면서 경제 성장과 CO2는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잠깐 CO2가 줄어들었던 때가 2021년에 있는데 언제인지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그럼 성장하고 대립각인가?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유퀴즈에 나왔던 암 전문가 김우신 박사님 말씀인데 저희가 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원래 건강도 그렇지만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절제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력 운동이 근육이 찢어졌다 붓고 힘들어요. 찢어졌다 붓고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약간 불편하고 약간 힘들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유전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절제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9999인 이유가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거기 그 만화에서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세기말 때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친구하고 야 정말 지구가 망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방알로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지구가 우리랑 같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아무 생각 없어요. 46살 지구시라는 게 저희 아이 영어책에 나왔길래 제가 구성을 해본 건데 46억 년 전. 네, 46억 살 됐잖아요. 그 46살이라고 보면 7년 정도는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때의 환경 그리고 그 이후의 환경이 지금 저희가 이산화탄소 내뿜어서 안 좋아지는 환경보다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일대기를 보시면 4시간 전에 태어난 거예요. 네. 근데 4시간 전에 태어난 인간이 전에 아주 암흑과 같았던 시대로 돌리는 거죠. 지구는 지표면에 저희 같은 애들이 예전에도 살다가 멸망도 했었고 죽던지 말던지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저희가 문제예요. 그래서 네. 냉철한 현실인지. 너무 정답이야. 그래서 저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 그죠. 우리를 비롯한 나머지 생태계가 문제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이 자본주의랑 비슷해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환경도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CO2를 내뿜었던 그 사람들 말고 지구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발루란 나라는 가라앉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발루 하면은 좀 먼 것 같은데 여러분 몰디브도 가라앉고 있어요. 네. 이제 옆에가 몽골인데 극한의 추위가 와가지고 유목민들이 지구에 무슨 영향을 끼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얼마 전에 다큐에 보면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다 죽어서 수십 마리 남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좀 많이 낮다. 우리 또 조금 억울해요. 왼쪽 위에 그림이 미국이 그 세계대전으로 황금기를 누릴 때의 그림이고 그 아래쪽 그림은 일본에서 버블 경제. 그러니까 저희는 와. 이 정도까지는 못 해봤거든요. 저희 이런 거 하기 전에 IMF 오고 막 고생 많이 했어요. 맞아. 우리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나라보다 훨씬 잘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중국은 사막에다가 정말 지평선이 안 보이게 그 태양광도 깔고 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산불 이게 처음에는 LA였어요. 옆에 보시면 이게 초밥차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초밥처럼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 카페에 초밥차라고 나갔던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유례 없는 사상 최대 50년 만에 처음, 53년 만에 처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가 올해
산불이 난 거예요. 네. 최대의 산불이죠. 근데 이게 매년 갱신이 될 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5차 협약을 했었어요. 네, 그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감축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 결론도 못 내고 끝났어요. 이유가 산유국에서 감축이라는 말을 넣지 말자고 그쵸,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여야만 된다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 국가 이익에 가면은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서 열렸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네. 이제 실각을 하셨는데 트럼프를 대항하지 못해서라는 게 가장 주요 원인이겠지만 다른 이유가 난민 문제랑 탄소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탄소세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에너지 쓰는 데다 세금을 붙여서 돈을 걷어들인 후에 그거를 나라가 갖지 않았어요. 모든 가정에 공평하게 나눠줬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안 쓰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네. 물가가 오르네? 물가가 오르는데 난 물가 오르는 거 싫어. 필요 없어. 나 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 심리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저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네 서점에서 받은 책갈피인데 와. 네, 책갈피 오랜만에 보시죠. 80년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집에 휴대폰 있는데 뭔 바쁜 일이 있다고 이걸 들고 다녀? 그랬는데 지금은 아시죠? 그냥 휴대폰 없는 사람 오지에 가도 다 있어요. 잘 사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경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건 제가 하루 동안 쓰는 물건이에요. 오.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걸 써요. 저희는 이런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예전엔 점심밥만 먹고 끝났으면 커피 정도 먹어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계속 물건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탄소가 계속 많이 나온다. 이게 기네스 증서예요. 자기 집안에다 트리를 계속 만드시면서 네.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계세요. 작년에 605개 설치하셨대요. 크리스마스도 하나의 페스티벌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사실 탄소는 많이 나오지만 이런 재밌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또 그 백화점들이 경쟁적으로 했던 거예요. 연말에. 그쵸. 이런 거 보면 저희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곳인데 그 옛날에 저도 대전에 살았을 때 성심당. 이 성심당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줄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먹은 인스타를 보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사 먹고 그러니까 남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듯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예산장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전국에서 모이세요. 그러면 차 타고 오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소를 배출하면서 오는데 여행을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삼겹살 사실은 야채를 먹는 거에 비해서 아시죠? 한 10배 정도의 그쵸, 이산화탄소를 뭐. 배출하면서 네. 축산하는데 그쵸. 엄청나게 탄소가 많이 들죠. 네. 근데 저도 이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면서 쌀 수가 있을까? 예. 여기가 방글라데시예요. 네. 네. 이거 뭐 때문에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배출이 많이 돼서 한 7만 명 정도가 응급실에 막 실려가고 이래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와. 그런데도 그게 줄지를 않아요. 농업 부산물도 그냥 태우시거든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해요. 이 한 번 붙은 습관이 관성은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 갖고 왔고요. 맞아요. 그 예전에 원전 사태가 났었죠. 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탈원전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다 한다고 해요. 이거 뭐 때문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AI 데이터 그쵸. 센터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은 전기가 필요할 텐데 신재생 에너지 갖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네. 보여줬죠. 네. 그 AI 데이터 센터를 그냥 원전 옆에다 지어가지고 바로 직송 에너지 그 직송하는 거. 그러니까 이 AI라는 팬시하고 아름다운 기술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 별다방에서 이런 예전에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이거를 맞아요, 나눠줬었어요. 나왔었어요. 되게 친환경적으로 보이는데 이때 수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환경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 많이 주거나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린워싱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인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서 좀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EU 얘기가 나와요. EU가 한동안 그 재생에너지로 바이오매스를
엄청 밀었어요. 그냥 바이오매스로 신재생 에너지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데다가 들고 오는데 더 탄소를 많이 뿜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외하겠다고 한 내용이에요. 이런 그린워싱 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도움이 되게 할까? 그러면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저희 뒷집에 사는 복자라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우리 집도 강아지 좀 키워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을 때 죽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뒷집에 소장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러지 말고 강아지 산책을 시켜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자를 시작으로 산책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 강아지 또 보여주시면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벌써 3년째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사실 또 똑같이 자본주의의 산업화에 들어가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사료를 먹이고 공장에서 만든 예방접종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 보면은 공유해서 키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아지를 같이 키우시라고요. 앞집하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꽃다발입니다. 네. 이번에 아이들 졸업식 때 이제 꽃다발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건데 꽃다발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이제 졸업식 이럴 때인데 겨울이에요. 네. 겨울에 얘들은 다 시설원에서 재배돼서 나오죠. 탄소를 막 많이 내뿜어요. 그러면 한번 8월에 졸업해보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었어요, 사실. 예, 9월 학기로 우리나라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제반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8월쯤에는 꽃이 알아서 나올 때잖아요. 탄소를 위해서는 좀 우리가 불편한데 이런 것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동안 이중 포장을 없애기 위해서 라면을 5개씩 묶어서 못 팔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없어졌죠. 그 이유는 경제적인 겁니다. 라면이 그나마 서민 음식인데 이렇게 해서 1개씩 팔면 얼마나 비싸져요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없었어요.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에 막히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가면 참 한없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5개짜리 라면 아예 그냥 봉투 하나만 해서 만들어주시고 2인용 라면 이런 것 그건 좀 좋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공정을 바꾸시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것만 해주셔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은 과학자들만 갖고는 안 돼요. 문과이신 분들도 철학적인 이 사유가 필요해요. 우리가 CO2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가부터 해서 윤리학, 그리고 국제관계학, 정치학,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인간들을 환경에 친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줄서기입니다. 한줄서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번 습관이 됐어요. 이게 이타주의적인 이유예요. 바쁜 사람 뛰어가라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붙잡고 타라 그래요. 뛰지 않도록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저렇게 한단 말이죠. 한번 습관이 들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집에 텀블러가 너무 많아. 저도 이게 산 거는 거의 없고 한 10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에코백이나 텀블러는 탄소 관점에서 보면 플라스틱 비닐백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면 적어도 20번에서 100번은 쓰셔야 돼요. 자꾸 공짜로 주면 모이기만 하잖아요. 네. 다른 종류의 그걸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고 사실 집에서 중요한 게 알고 보면 집이 안 무너지고 비가 안 새고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이 인테리어만 찾아보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팬시한 거. 인테리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야만 되지만 지금 지구라는 우리 집이 비가 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 많은 부분을 환경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냥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고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나. 특히 이제 저도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